자, 주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봉 31일 만이니까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은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5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아직까지 흥행 기사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수익률까지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2년 만입니다. 지난해 무려 14년 만에 1000만 관객의 명맥이 끊겼는데 올해 다시금 곧바로 왕과 사는 남자가 그 명맥을 잇게 된 겁니다. 직전 영화는 범죄도시4와 또 유해진,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가 출연했던 파묘 이후에 2년 만인데 아무래도 이 영화의 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 역시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를 만든 장항준 감독조차 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었는지 이런 공약을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1000만 되면은 이렇게 될 리도 없는데 일단 만약이라는 가정이 되면은 일단은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할 겁니다.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그리고 어디 저 다른 데로 귀화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뭐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감정도? 못 지키시네요, 이제. 지키기 어렵죠. 뭐 성형이나 여러 가지 개명하더라도 귀화는 진짜 어렵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1000만 감독이라는 수식을 얻게 됐는데 원래 한 차례 저렇게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다가 실제 1000만이 되니까는 번복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를 두고서는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 경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영화가 개봉돼서 1000만을 찍는데 출연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이렇게까지 화제를 모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도 나름의 또 방법은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주 12일 광화문에서 이 무료 커피차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곳 혹시 지나시는 분들은 장항준 감독이 직접 타주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인기 덕분에 단종에 대한 책이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또 영월에도 관광객 발길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영월 안에서도 배 타고 들어가는 청룡포, 이곳에 지금 2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 겨우 배를 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지난 설 기준으로도요. 지난해에 비교하면은요. 무려 5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단종의 묘가 장릉인데 이곳을 지도 앱으로 검색하면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네. 이곳에 이 정통성 있는 단종이 그 당시에 이렇게 폐위될 때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뒤늦게 후손들이 사죄와 그리고 또 죄송하다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남기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000만 관객 돌파로 OTT 시장에 좀 고전하던 우리 영화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싶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계 역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 해에 4편 정도의 영화를 봤다면 지금은 2편도 보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결국 1000만 영화를 지금 본 상황에서 또 다른 영화를 곧바로 선택하기보다는요. 양질의 영화가 나올 때까지 오히려 입소문이 나고 뒷심이 붙었을 때 사람들이 뒤늦게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 개봉하니까 가자보다 이번 거와 마찬가지로 개봉 후에 재밌다고 하더라면 입소문을 듣고 뒤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TV조선 미스트롯4 결승전에서 이 트로트 여자의 왕관, 진의 영광 이소나 씨가 차지했는데요. 진선미 무대 직접 보시죠.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허리엔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날 밀고
자, 이소나 씨 막판 역전을 통해 진에 등극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는 허찬미 씨가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 점수에서도 만점을 받았고 이어진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만점을 받으면서 극적인 역전극을 쓰게 됐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저 사랑은 생명의 꽃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저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가족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줬는데 엄마 더 이상 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스트롯4 진의 호명에 가족이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남편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 이소나 남편이라고 이름표를 차고 있었는데 강상준 씨 배우입니다. 네. 이분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승 상금이 3억이거든요. 네. 아내가 3억을 갑자기 어느 날 벌어온다. 이 어떤 남편이 이런 복된 아내를 뒀을지 궁금해지는데 강상준 씨의 모습이 지금 재차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하나 한 분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이소나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우승 상금을 남편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쓴다고 하니까 과연 이소나 씨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 부분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소나 씨는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미스트롯에 참가를 했고요. 선과 미 역시 인생 역경을 딛고 영광을 안게 됐어요. 네, 허찬미 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직전 이 준결승에서 계속 1위였거든요. 네. 마지막 역전패하게 됐는데 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허찬미 씨는 벌써 4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끝에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내게 됐고 마스터로 나섰던 장윤정 씨는 모든 일엔 때가 있는데 지금은 허찬미의 때가 온 것 같다는 평을 했고요. 또 홍성윤 씨 같은 경우는 가야금 병창, 국악이 기반인데 이분은 첫 오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세계적인 K-팝 스타 소식입니다. 이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파격적인 실험이었는데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어요. 네, 지난해 K-팝 데모넌터스 이후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직접 블랙핑크가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문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유물 8종에 대해서 음성 해설해 주는데 제니와 지수는 한국어로 그래서 달 항아리를 설명하는 제니 씨의 목소리를 들 수 있고요. 네. 또한 로제 씨는 영어 그리고 태국 출신인 리사 씨는 태국어로 이 한국의 유물을 알릴 수 있다고 하니까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는 21일 컴백을 앞둔 BTS 경복궁 앞에서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에서 K-팝의 새 역사를 쓰는 날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경찰 추산 그날 무려 26만 명 정도가 운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 강구에도 굉장히 많은 또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그 발표하는 장소가 광화문이다. 또한 경복궁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한국, K-팝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컴백을 한다는 거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억 명 넘는 이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K-팝 스타가 우리 전통 유산과 함께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 효과가 대단하다면서요? 네,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K-팝이 알려지니까 K-팝을 듣다가 많은 이들이 외국에서 한국 전통 문화 유산에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MZ세대들 역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다시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또 찾아가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귀하게 여기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배우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사고 직후 이곳을 이탈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후에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룡 씨,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2003년 한 차례 적발됐었고요. 예. 지난 2010
2019년에도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우자 유호정 씨가 최근 1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사고 여파가 혹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 출연 중인 작품이 50부작 굉장히 긴 호흡의 작품인데 11년 만에 컴백작에서 꽤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연좌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유명 이런 연예인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에 유호정 씨의 활동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의외의 장소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관악산인데요.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젊은 등산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관악산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서울 관악구와 경기 과천시에 펼쳐져 있는 이 관악산, 요즘 MZ세대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관악산에 올랐다고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네. 2월 한 달 검색량은 78,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만 건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또 3월 예상 검색량 역시 2월 대비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관악산을 꾸준히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관악산을 찾는 이유가? 이게 TV 프로그램 영향입니다. 한 역술가가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악산에 가라. 관악산은 서울에 있는 산 중에 전기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많은 이들이 성지 순례처럼 찾고 있다는 건데 특히 정상인 연주대에 3번 올라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돌고 있긴 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SNS에 연주대에 올랐다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본인의 소망을 올리는 하나의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기운을 잡으려는 MZ세대 소망이 SNS와 만나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이색 문화가 생겨난 모습인데요. 또 서울 도심에도 아름다운 산들 많잖아요. 이 등산이 젊은 층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북한산 하면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또 국립공원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많은 이들이 찾고 있고요. 네. 일부 코스는 난도가 높지만 북한산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등산 실력에 따라 딱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K-팝 데모넌터스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죠. 또 자물쇠를 그곳에 연인들이 거는 걸로도 유명한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산과 네. 더불어 아차산 역시 많은 이들의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각별히 아꼈던 희귀 슈퍼카가 미국의 한 경매 시장에 등장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르쉐 928R이라는 모델인데 지난 1989년 이 회장의 특별 주문을 통해서 제작된 차량인데 이 차량이 현재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온 겁니다. 현재 예상 낙찰가는 약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한화로 최대 7억 원까지 될 것으로 예. 예상되는데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명판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장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경매가가 형성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좀 자동차 사랑으로 유명했잖아요. 가지고 있던 차량이 뭐 100대가 넘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희귀 모델 슈퍼카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국내 처음으로 이 자동차 서킷을 선보일 정도로 차량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대 넘는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런 차량들의 가격을 다 넣으면 무려 477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 국산 아반떼 차량 약 3,000대에 준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슈퍼카 애호가인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재용 회장은 국산 자동차를 애용해온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실제로 국산 펠리세이드를 타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아버지의 빈소에도 이 차량을 직접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했다는 것도 화제를 모았는데 왜 중고차일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없었지만 적어도 차량 신차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고차로 빠르게 받았다는 얘기와 더불어 이게 상징적 가치보다는 차량의 실용적 가치를 더욱더 추구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1등 재벌가에서 국산 그것도 중고 차량을 타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더욱더 삼성가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